네, 다음 강의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식팀에서 글로벌 플랫폼 분석을 담당하고 계신 김중한 수석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미국 빅테크의 조정 여기서 끝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미국 시장이 휘청할 때도 빅테크만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버팀목이 되어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빅테크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이 계속 이어질수록 마음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빅테크의 조정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방금 여러 가지 빅테크 조정 요인 중에 앞서 허진욱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크로라는 외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 변수가 일단 해결되는 것이 좀 중요할 것이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런 외부 변수, 그 다음에 이 빅테크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려운 질문이지만 나름대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론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일단 매크로에 장사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로서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작년 이 차트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빅테크가 평균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그 지수 대비 프리미엄입니다. 작년 분위기가 좋죠. 쭉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올해 연초, 작년 연말부터는 사실 이 어두운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죠. 네. 그 프리미엄이 축소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시장도 빠졌지만 빅테크는 조금은 더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렇게 빅테크의 하락, 프리미엄 하락에 영향을 미쳤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쪼개봤습니다.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네, 보시면은 이게 연초 이후의 수익률인데요. 사실 저 아래 있는 메타 플랫폼즈 네. 굉장히 사실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저 친구가 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 빅테크들도 물론 매크로 조정과 함께 지수 조정과 함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아마존, 뭐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 대비는 아웃퍼폼을 해줬어요. 그 네. 이야기는 만약에 메타 플랫폼즈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지수와 빅테크가 둘 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하락을 했지만 그 어두운 부분 음영, 프리미엄은 사실은 유지가 됐을 것이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 이제 또 궁금하죠. 쟤네들 빅테크가 다 뭐 비슷한 애들 아니냐, 다 강한 친구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주가 차별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 매크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시야가 단기적으로 사실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어려우면은 미래의 거대한 꿈 같은 것은 사실 생각이 나기가 그렇죠. 당장 오늘 하루, 내일 하루가 그렇죠.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똑같습니다. 투자자들도 당장 그럼 실적이 누구라도 조금 더 괜찮은 빅테크, 그리고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좀 안전할 것 같은 빅테크, 뭐 이런 쪽이 이제 단기적인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 4분기 최근 있었던 실적이죠. 4분기 매출의 컨센서스를 얼마나 상회를 했냐를 보시면은 일단 주가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네. 아마존 메타는 이제 약간 그죠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네, 순이익 측면에서 보시면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이 또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일회성 요인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리비안 전기차 업체가 네네.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일회성 이익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그것을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뛰어난 실적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메타 네. 플랫폼즈는 또 이번에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가 차별화의 원인이 그럼 실적만 보면은 아마존도 안 좋고 메타 플랫폼즈 둘 다 나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아마존은 사실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그 중에서도 훌륭한 편이어서 그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한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은 기본이지만 추가 호재 유무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희가 뭐 마치 좀 보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것을 다 따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이 장표를 딱 보셨을 때 아마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네요. 꽉 찼네요. 네, 이게 다 연초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로 네. 뭐 주식 분할, 아니면 해당되는 서비스 가격의 인상, 혹은 뭐 M&A,
어쨌든 모두 다 추가적인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만 같은 그런 뉴스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알파 요소가 있었냐 없었냐가 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가른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점은 결국에는 좀 본질적인 주가 차별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 매크로 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네. 거의 항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날씨 맞추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럴수록 이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어떤 이 빅테크 간의 그런 펀더멘탈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사실은 매크로 이슈가 해소되었을 때 어떤 본격적인 주가 차별화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구조적인 부분인데 이제 빅테크는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덩치가 커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고래 싸움이 시작됐어요. 다른 외부 요인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자신들끼리 어떤 서비스, 어떤 제품을 경쟁하느냐가 사실은 훨씬 중요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장표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 친구들이 속해 있는 그런 서비스, 제품 서비스 영역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인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저희가 제품 서비스를 말씀드리는데 가령 전자상거래, 콘텐츠, 이 안에 스트리밍, 광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클라우드, 헬스케어, 모빌리티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인프라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가 다 열심히 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부 다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가령 이 메타 플랫폼즈 보시면은 주로 SNS라고 하면 아무래도 컨텐츠 쪽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안 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분야고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적정 수준의 어떤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신만의 필살기가 필요해요. 다른 빅테크가 와서 건드릴 수 없는 나만 잘 나가는 영역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방향성이 더욱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만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B2C의 이제 제왕입니다.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타 빅테크와의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정도인가요? 있는데요. 네. 애플처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생태계, 그 안에 구동 모델,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통합을 한 빅테크는 사실 없습니다. 네.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반대편 진영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알파벳에서 안드로이드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진영이 있습니다. 그 OS를 구동하게 하는 모바일 핸드폰 어디서 만드나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브랜드가 주로 만들죠. 그죠. 또 집에 가서 데스크탑을 열어보시면은 그 안에는 또 윈도우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다 개별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통합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반면에 애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신들이 컨트롤하면서 효율성, 속도 측면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사실 애플의 최근의 어떤 그런 견고한 모습들, 높은 멀티플이 유지된 모습들이 좀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애플만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2B의 제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클라우드,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업 생산성 관련된 도구들, 저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오피스 365 같은 네. 윈도우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 영역은 애플조차도 접근하지 못하는 완벽히 이제 독보적인 영역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알파벳도 비슷하죠. 독보적인 검색 엔진 거의 마켓시어 90%고요. 유튜브는 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아마존도 독보적인 이커머스. 무슨 소리냐? 이커머스 지금 굉장히 요즘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냐? 네. 너도 나도 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마존이 현재까지 투자한 그 천문학적인 어떤 풀필먼트에 대한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은 경쟁 기업들, 빅테크를 포함해서 단기간에 절대 쉽게 따라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돈을 쓰는 물량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장점이었죠. SNS 부분을 독과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페이스북 요즘에 좀 사용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안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인스타그램은 좀 쓰시나요? 네, 인스타그램은 씁니다.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고맙게도 잘 버텨주고 있지만 이제 기존의 플랫폼들이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혹은 새로운 플랫폼, 더 젊은 플랫폼들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규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M&A를 하기가 과거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SNS 영역에서도 어떤 동영상, 컨텐츠 부분에 대한 그런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애플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네. 네, 이제 저희의 개인 데이터를 단말기로부터 뽑아가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타겟팅 광고를 하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스냅이라든지 기존의 디지털 광고 업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 개인 정보를 이 A라는 앱이 네 개인 정보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괜찮아. 저렇게 팝업이 딱 뜨게 되죠. 그럼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싫어 이러겠죠. 네, 일단은 뭔가 기분이 나빠요. 네, 뭔가 네. 제 프라이버시가 좀 침해당하는 것 같고 네. 그냥 기계적으로 아니요 누른다라는 거죠. 그 아니요 누르면은 저기 있는 그 메타라던가 스냅,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이제 타겟팅 광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3분기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똑같은 이벤트를 겪었음에도 메타라든지 스냅 같은 기업들은 주가의 하락폭이 컸고 아직까지도 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네.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네.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력이 적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플의 어떤 정책 변경으로 인한 그런 영향력이 타 플랫폼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봤는데 결국에는 그 외부 매크로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은 작년 연말엔 좀 심하긴 했죠. 네,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과거 평균 수준 대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고점 대비 하락폭은 컸지만 뭐 과거 대비 이제 저희가 매크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래서 펀더멘탈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만 어느 정도 빅테크들이 영향력을 받았고 그때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향후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론 작은 결론을 한번 내드리면은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네. 2018년도 저희가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그 무서운 시기 혹은 코로나 한참 그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고 여겨졌을 때의 저점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네, 충분히 빠지진 않았다. 네. 네, 그래서 안 좋게 흘러가면 당연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가 하락폭이 아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봐도 저희가 최근에 또 일주일 사이에 좀 반등을 했잖아요. 네. FOMC 전후로 반등을 했는데 그 직전에 만들었던 저점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떤 블랙 크리스마스라든가 코로나 대비로 어떤 메타 플랫폼들을 제외하고는 또 그렇게까지 싼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 인내심이 필요하네요.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저희가 그 매크로 저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어렵죠. 네, 항상 지나가서 보면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할 때가 뭐 저점이었다 이제 이런 슬픈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주가 부담이 크지 않으면은 포지션을 잡기 시작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고점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저희가 펀더멘탈을 반영한 밸류에이션을 보통 뭐 3년 평균, 5년 평균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지금 부담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저점을 계속 바라면서 이 기업들을 사고 싶었는데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좀 액션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장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빅테크 탑5 시가총액에 있는 빅테크를 연초에 사이좋게 N등분해서 담았을 때 네.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나.
거의 압도적으로 S&P 500을 이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2016년에 살짝 비긴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비겼을 때 빼고는 거의 압도적으로 항상 이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1년에는 메타가 이제 테슬라한테 시가총액을 역전을 당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을 테슬라로 대체를 해서 다시 보았을 때 역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샀었을 때도 이런 효과를 보였는데 지금 연초에 빠져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엔트리 타이밍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시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했던 결론, 제가 결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결국에는 매크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절대적인 수익률로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기고 싶다. 시장 잘 되면은 나는 뭐 조금 더 벌 수 있겠지. 이런 선택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럼 가장 강한 기업들로 시장 아웃퍼폼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기업들을 선택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아까 허진욱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매크로는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아닐 것이다. 그런 정상화를 염두한 베팅으로는 아마존. 사실 작년에 아마존이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 타 빅테크하고는 조금 다르게 힘을 네, 못 쓰는 맞아요. 모습이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급 병목이라든지 어떤 인건비 상승, 비용 이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 부분이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마존을 베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선택은 이 겁쟁이들아, 이기면 끝났다. 항상 이럴 때가 바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을 담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도 최근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서 이 종목들이 굉장히 베타가 크게, 즉 어떤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에도 좀 좋은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기대하신다면은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오를 때 확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역시 빅테크는 빅테크다라고 생각을 한 게 각 빅테크의 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네. 애플 최고다, 뭐 메타는 어떤가요? 각종 이야기를 쏟아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팅창을 보면서 질문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애플이 프라이버시 강화로 인해서 광고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곳도 있고 뭐 알파벳 같은 경우 잘 버텼지만 네. 이 영향이 지속될 건지 아니면 극복 가능한지 네.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분명히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극복이 가능한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좀 기술적으로 만약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염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코호트라고 하는데요. 네. 그룹으로 묶어서 어떤 개인의 익명성을 유지한 데이터를 뽑아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 각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극복을 했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가 먼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향후 다른 업체들도 시간 차이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서 어떤 과거 수준과 유사한 그러한 경로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팬분도 계셨는데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블리자드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 영향력이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상당히 좀 거대 담론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블리자드를 인수해서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가 막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진다. 네, 맞아요. 메타버스.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저희가 숫자 측면에서 조금 건조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단기에 주가에 강하게 반영될 만한 요인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은근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케이스, 가령 뭐 모장의 마인크래프트 같은 뭐 그런 게임들이 있을 텐데요. 그 게임도 충분히 메타버스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에는 그런 확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엑스박스의 뭐 게임 패스라든지 그 구독 모델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 요즘에 게임조차도 구독 모델로 많이들 보시는데 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선택 가능한 그런 IP들이 추가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빅테크를 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계속해서 알파벳 사야 하나요? 애플, 아마존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역시나 애플은 애플인지 애플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김중한 수석연구위원님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